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키워드를 먼저 보지 않고요. 각 당의 현재 내부적인 얘기들이 워낙 정치 이슈들이 뜨겁기 때문에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오늘 국민의힘에서 3개월 만에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전격 사임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다. 그냥 가교 역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브릿지 다리가 이게 끊어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마 애를 많이 썼겠죠. 무던히도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가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전주혜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심의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 내 국민의힘 내 파워게임 양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 여권 내 정치 원로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속 의원들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안철수 의원 또 장제원 의원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번 또 총선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또 열심히 일해보라는 이제 기회를 좀 주셨고 또 네, 저희가 네. 불과 또 올 3월에 0.73%로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지금 대선을 승리해서 그렇게 대선 지선을 지금 2연승을 좀 한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채 지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당이 어쨌든 간에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지금 죄송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한 저는 뭐 당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지금 상황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지금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 네.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정말 당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그 외부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이 그렇게 이렇게 뭉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정당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내부적으로 요동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론이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윤리위에서 징계를 이제 처분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또 당대표의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러한 비판 여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윤리위의 좀 결정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외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본인들의 추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윤리위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결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빨리 어떠한 그런 그 결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당이 어떻게 나갈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윤리위 결정이 지금 나오기 전의 상황이라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고사 작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윤리위 전에 계속 불거지면서 이른바 윤리위에 또 영향을 미치는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론 뭐 윤리위원들이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윤리위 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물론 소상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전에도 제가 이런 그 당의 윤리위원을 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윤리위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구입니다. 단언적으로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이 징계 게시가 4월 말에 있었거든요. 4월 말이면 굉장히 국민의힘이 좋을 시절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그때는 또 이러한 당내 갈등이나 이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 않고 예. 당선인 시절이셨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 시절에 이제 윤리위가 소집이 돼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결국은 징계 게시 결정을 내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이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이런 반응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결정 자체도 저희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러한 윤리위의 결정 자체가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된 것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어떤 그런 뭐 당심이나 어떤 당의 외부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다. 저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고 있고요. 윤리위가 일단은 시작을 한 만큼 또 결말을 어떤 그런 그 충분한 또 소명은 듣되 원칙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그것은 정말 그 의총을 뭐 열어서 좀 중지를 모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97그룹의 당권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97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그 주선안을 한 자리였고요. 이인영 의원이 그 자리에서 이 세대 교체론이 지금 필요하다. 우리 당에 이런 분열되는 개파 싸움이 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예.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세우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97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출마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자리였고 저와 강훈식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번 주 내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밝혔고. 네, 강병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이인영 의원이 이른바 97그룹의 리더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조찬 모임에서 이른바 86그룹이 아닌 97그룹이 이번 전대에 좀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길터주기의 색채가 좀 짙게 느껴지는데 단순하게 이 전당대회를 흥행하기 위한 이른바 흥행몰이 차원일까 아니면 이재명 의원 대세론이라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견제 차원일까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인영 장관 전 장관께서 일단은 우리 97그룹들에게 좋은 자리 그리고 의미 깊은 만남을 주선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에게는 꽤 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5년 후에 있을 대선 승리와 정권 탈원의 어떤 기반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가치, 비전 이것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미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출마는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진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현재적 자산이잖아요. 이 현재적 자산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 97세대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민주당의 미래 세대를 만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어서 이런 97세대에 대한 97세대의 도전에 대한 응원과 어떤 격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좋고 큰 용기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길터주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넘어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 희망의 나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희생과 눈물과 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희망의 싹이 줄기를 띄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틔우고 성장해 가는 희망의 나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이런 586 그룹들이 86 그룹들이 어떤 길터주기 차원이 아니라 밑거름이 되는 자양분이 되겠다는 선언인 것 같아서 더더욱 보기 좋습니다. 예. 이미 출마 선언을 한 97그룹도 있고요. 출마가 예정된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97그룹 새 주자들이 과연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지 그리고 단일화를 또 도모하게 될지 아니면 이재명 의원의 이 대세론 속에 단순한 러닝메이트에 그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즉시 이재명 의원 측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관측들은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가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전당대회의 어떤 결과가 이게 다른 출마의 해상자들과의 경쟁이 그렇게 썩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이나 어떤 전대의 긴장감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 그리고 재미, 흥행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른바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분들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이런 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주면서 97세대가 등장할 수 있는 자락을 깔아주고 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큰 저는 값진 희생과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선배 의원들이 만들어준 좋은 기회를 우리 97그룹들이 97세대가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른바 찻잔 속의 태풍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힘이 미약해요. 근데 우리 기상 효과에서 작은 태풍들이 몇 개가 모이면 초대형 태풍으로 진화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97세대 후보 4명의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소통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좀 힘을 합해갔으면 좋겠다. 97세대끼리 어떤 연대 연합을 통해서 이 작은 태풍들이 모여서 큰 태풍으로 진화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관련된 질문이라서 제가 함께 좀 김원희 의원께 먼저 드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갈까 싶은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하나의 큰 조각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지금은 무소속인데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을 했고 이것을 뭐 꼼수 탈당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해석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복당 신청한 상황에서 97그룹 의원들 특히 강병원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민영배 의원님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지만 당시 국민들은 굉장히 그걸 언짢은 눈으로 쳐다본 게 사실이고 예. 그게 사실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 내에 여러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키워드를 보여드리고요. 관련해서 두 분과의 본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민주당이 내일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시국회 D-1인 상황이고요. 의장단 선출 물론 중요하고요. 인사청문회도 중요한데 이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또 반쪽 국회가 열려야 하는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여당보다 상대적으로 작죠. 그런데 국민의 삶이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실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물가의 고금리. 특히 이 고금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의 연끌 투자해가지고 지금 집 산 사람분들 있잖아요. 집 한 채 장만하신 분들. 지금 고금리 되면서 지금 거의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유가, 고물가 이런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즉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생의 어떤 절망의 그 벼랑 끝을 거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 삶을, 국정을 책임져야 될 여당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신 권선동 대표께서 외유 중이세요. 물론 특사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게 원내대표로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당의 잘못을 아마 지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적한 효과들이 이제 이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점점점 여당 책임을 물어갈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 야당이 그냥 우리 야당이니까 여당한테 맡기고 그냥 구경이나 합시다. 강 건너 불구경합시다. 이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야당이라도 제 역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그냥 국회가 아니라 민생 국회 열자. 지금 예. 고물가 고금리 대책을 못 세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살피자. 민생 살피자.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것을 논의해야 될 우리 권선동 대표께서 나가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의 가능성이 없으니 만남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접촉 금지령을 내리고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도대체 여당이 국정 운영에 생각이 있는 건가? 예. 그냥 단순하게 법사위 자기들이 여당 몫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사개특위 이거 구성만 막으면 자기들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정말 이 비판이 회초리가 무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 전주혜 의원님이 정말 역시 저와의 대화 파트너 전주혜 의원님은 합리적이고 좋으세요.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게 지금 문제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그런 걸 극복하고 예, 여당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일단은 정말 답답합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김원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책임을 묻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민생이 계속 어려워진 상황을 맞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 뭐 선택지가 별로 없는 집권 여당 의석수의 한계가 있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그 방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좀 반론부터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방금 김현희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하고 결국은 적반하장식에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생이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합의문을 제가 정말 한 달째 이 방송할 때마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양당 원내대표가 한 그 합의문인데요. 여기에 분명히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한다 이렇게 못 박혀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갑자기 깨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갑자기 민주당이 맡겠다. 지금 이게 바로 이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이미 또 법사위 들리는 양보했잖아요, 말에 저희가. 들리는 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조건 없이 하세요. 예. 왜 조건을 답니까? 뭐 이것을 그러면은 뭐 여기에다가 뭐 사개특위를 하자 할지 아니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도 얘기 제가 좀 발언 해볼게요. 중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7월 12일에 지금 검수완박법 헌법 그 지금 재판소에 헌법소원이 되고 있는 권한쟁의 상황이죠? 심판이 지금 그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이런 권한쟁의 심판 취하해달라. 아니 이런 사족을 붙이는 이 법사위원장 그 수용이라는 것이 그것은 사족을 붙이는 것은 그것은 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합의문에 적힌 대로 일단 법사위원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개특위에 뭐 명단 제출해라. 아니면은 아니면은 또 뭐 고발 뭐 이런 것을 취하해라. 이런 아무런 사정 없이 당장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는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모든 것에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뭐 갑자기 민주당은 또 민생을 또 운운하면서 지금 내일 바로 또 작전 개시하듯이 그렇게 또 국회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소집을 해서 지금 국회의장단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봤던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저도 발언 좀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민주당이 그런 그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전 의원님, 저도 얘기 좀 할게요. 그 일방적으로 국회를 그 소집을 해서 결국은 박병석 그 국회의장과 또 김성희 국회 부의장을 뽑았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7개 그 상임위원장을 의원님, 단독으로 저도 얘기 좀 선출했습니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기회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정말 협치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또한 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 정말 저도 말씀 민생을 좀 드릴게요. 구한다고 하면 그 법사위원장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첫 발걸음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로 사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지금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하반기에 맡는다에 대해서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른 것 같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법사위 양보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까? 자, 이제 사개특위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자, 사개특위가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지난 박병석 의장 시절에 권선동 대표와 박홍근 대표가 만나서 의장 주재하러 박병석 의장 주재하에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거를 사인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엽니다. 거기서 추인을 받아요.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합의한 의총에 합의한 내용을 당시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한테까지 보고합니다. 그래서 추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다 발표가 돼서 쭉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그걸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와 의총까지 추인받은 안들이 한 방에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진짜 정말로 국민의힘은 선택적 정의 이런 모습은 정말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힘 정말 우리 국민들 눈이 무섭지 않습니까? 다 또 하나 우리 본회의 소집권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회법 어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자, 이미 국회법을 어긴 건 국민의힘입니다. 지난번 전반기 의장 시절에 의장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2차 추경을 합의해 주면서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선출만이라도 해놓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추후에 좀 더 논의하자라고 제안했어요. 그건 누가 무시했습니까? 그냥 추경 통과만 시키고 국회의장 선출하는 거 다 그냥 물 말아 드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현재 국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회의장이 거리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대행을 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그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 임시 개의를 공고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따라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모이면, 재적의 과반수가 모이면 본회의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7월 1일부터 열 수 있습니다. 그 열게 되면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장 선거가 가장 먼저 아닙니까? 의장을 선출해야 국회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무슨 규정이 있냐면 임시 의장은 최다선이 하도록 돼 있어요. 참석자에. 그러면 그 참석자가 최다선이 사회를 열고 의장을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회법이 정한 바입니다. 어디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동훈 장관의 전화 한 통으로 지금 권성동 대표가
합의를 파기했다. 이것은 지금 근거 없는 말씀이시라서 이것은 방송에서 제가 하신 말씀은 뉴스에서 아는 봤어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그건 예. 아니라는 그러면 말씀을 그 드리고요. 언론에다가 그 부분에 정정 보도를 대해서는 하셨어야죠.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아니 말씀을 그 당시에 예, 예, 그런 예. 보도를 한 언론 보도에 정정 보도를 하셨어야죠. 예. 정정 보도했다는 얘기 계속 들었는데 예. 말씀 이어가시죠.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르고 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물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소수 야당 시절이라 의석수가 많이 나는 소수 야당 시절이라 그것이 또 뭐 그렇게 국민의힘의 그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귀 기울이진 않았죠. 예. 그렇지만 한 번 넘어갔다고 해서 두 번째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협치를 또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없을 때 국회 사무총장의 권한은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는 공고하는 거예요. 그런 대행일 뿐입니다. 임시회 공고. 그러면 안건 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건 상정이 있어야 되겠죠. 임시회를 공고합니다. 이것은 임시회에 대한 안건 상정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안건 상정에 대한 것은 결국 권한은 국회법 그 76조에 따르면 이것은 국회의장이 없을 때 이거 국회의장 또는 교섭단체 하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를 열 때 그럼 안건 없이 엽니까? 분명히 국회의장 선출의 권을 안건 상정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21대 국회 전까지는 그래서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서 왜냐하면 예. 국회법을 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섭단체 예, 합의에 말씀 따라서 중에요. 그렇게 좀 됐던 전해드릴 것이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장에 대한 선출은 내일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에 더 협상을 하겠다. 지금 저희가 토론했던 내용 중에도 포함된 얘기인데 국회의장 선출은 내일 강행하지 않고 주말에 더 협상을 하겠다. 협상의 여지를 조금 더 놔두면서 여야가 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 계속해도 지금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최악의 상황만큼은 현재로서는 막은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네.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간은 더 가졌는데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여야 합의 없으면 그러면 네. 하반기 국회 안 열리겠네요. 여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원칙으로 그러면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행인 거죠. 네. 관행인 거고요. 관행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네. 자, 그러니까 국회 14조에 따라서 국회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면 임시의장이 권한을 갖는 겁니다. 공고는 이미 네. 됐고요. 예, 예. 네네. 그거는 이제 본회의 안건 상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회의 안건 상정을 국회의장단은 그러니까 꺾기로 그 하고 안건 상정을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을 못 뽑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제 발생한 문제 안건을 아닙니까?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네. 거기에 대한 임시의장을 네, 알겠습니다. 임시사회를 본다는 예, 그런 제가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주어진 시간을 너무 많이 넘어서서 국회의장 선출 내일 강행을 하지 않고 주말에 더 협상을 한다라는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다행스럽게 드리면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네. 요즘 사실 뭐 물가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또 장마철에 국민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시기에 이렇게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일단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말 그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예, 예. 원만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